안녕하세요. 부동산 맛집입니다. 오늘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같은 면적의 집이라도 오피스텔은 좁아 보인다든지 서비스 면적이 같아서 같은 타입이라도 넓게 빠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같은 평형이라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교하면 오피스텔이 훨씬 좁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 면적이 없으며 전용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용률이란 보통 아파트의 분양 면적에서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아파트의 전용률은 70% 정도이고 오피스텔은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훨씬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공용 면적, 계약 면적 등 비슷한 단어가 많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한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는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는 공간,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 현관문 안쪽으로 한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다 같아 보이는 공간도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창 쪽에 붙어 있는 공간의 일부는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또한 전용 면적은 세제 혜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1%의 지방교육세 0.1%가 부과되지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의 0.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서비스 면적이란 발코니 등 추가로 제공되는 면적인데요. 서비스 면적은 주택사업자가 분양 시 추가로 제공하는 면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발코니를 말하는데 현행법상으로 발코니의 폭은 건물의 외벽에서 최대 1.5m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 합법화되면서 얼마나 넓은 발코니 공간을 확보하는지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발코니를 확장함으로써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늘어나서 더 넓은 집에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설계할 때부터 발코니 확장을 염두에 두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지만 거의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면적은 세금이나 분양가 선정 시에는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면적입니다. 주거 공용 면적이란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면적인데요. 현관을 나가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면적으로 각 동의 현관 등 지상층의 공용 면적을 말합니다. 기타 공용 면적이란 아파트 내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아파트의 외부에 있는 관리사무소, 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기타 공용 면적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아파트 내 기타 부대시설의 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지하주차장, 커뮤니티 센터, 노인정, 지하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의 구분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분양을 받을 때 알아야 될 면적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 면적이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면적인데 분양 면적이라고 하는 공급 면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25평, 34평을 말하는 이 면적이 공급 면적입니다. 그래서 34평은 집안 내부의 면적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도, 계단 등이 모두 포함된 면적을 의미합니다. 계약 면적은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이 합쳐진 면적을 계약 면적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전용 공간과
공용 공간 전체를 나타내는 면적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면적이 곧 계약 면적이 됩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